이게 좀 오늘 통을 갖고 왔다 그래요? 오 진짜? 네. 잠시만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아 이분이시구나 김종말벌 씨.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얌전하더라고요. 이야. 원래 조금 더 큰 통 안에 있는데 오늘 이제 어. 이야. 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뭐 꽃잎이 앉아 있는 거 뭐 약간 근거리에서 봤지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아니 사실 꿀벌은 어떨지 모르는데 말벌은 이게 또 조금 왜냐면 침도 좀 독성이 좀 강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 말벌도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이 말벌들이 애벌레 때는 이제 겉에 이렇게 단단한 외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백질을 필요로 해서 어. 이제 육식성을 띠는데 어. 다 크면은 이제 딱히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나무 수액 같은 이제 초식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슴벌레나 이런 곤충 키울 때 쓰는 흔히 이제 곤충 젤리 네. 있는데 그거를 급여합니다. 아 그렇구나. 살짝 곤충 젤리 같은 걸 손에서 이렇게 먹이거나 하면서 좀 손이랑 친해질 수 있게 살짝 그런 거를 핸들링 훈련하고 있고. 김존말벌 씨가 이제 비행 연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존말벌 씨 비행. 오, 통 밖에서도 통합니다. 오, 신기하다. 비행. 김존말벌 머리 안 아파?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실제로 나라 했을 때 난 거예요? 아니면 타이밍이 마침 나는데 아 나도 솔직히 좀 그게 그러면은 궁금했어.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솔직히 지석군 좀 어.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약간 뽀록도 있고 약간 뽀록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핸들링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아 되는 게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석군 손에서 잠도 잔대요, 그죠? 아, 맞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살짝 따뜻하니까 손이 따뜻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끔 잘 때도 있더라고요. 벌의 움직임만으로 기분 상태 같은 걸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살짝 얘네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할 때는 이게 이빨을 서로 이렇게 튕겨가지고 살짝 소리를 내는데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살짝 위협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건들면 쏠 수 있고. 이게 배고플 때는 혓바닥을 날른 거래요? 그쵸. 물 마시거나 아니면 배고플 때는 이렇게 좀 벽면을 이렇게 핥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젤리 넣어주면은 바로 냄새 맡고 달려와서 젤리를 먹습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하네. 여기 이제 벌이 곤충 젤리를 이렇게 먹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젤리가 이제 비용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또 비용이 꽤 들지 않을까요? 한 번 살 때 이제 100개씩 사거나 그렇게 하는데 오. 그러면 한 번 살 때 이제 당연히 10,000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살짝 그런 면에서 용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용돈은 어떻게 받아요, 지석군은? 일주일에 10,000원. 일주일에 10,000원? 10,000원이면 좀 타이트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부모님께. 네. 엄마 용돈 늘려줘. 얼마 정도 늘려줘? 15,000원. 15,000원. 착하다. 아, 그래도 착하다. 나 같으면 방송에 나왔으면 한 3만 원 불렀어요. 네. 야, 근데 여왕벌도 또 한편으로는 그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한 어느 정도 돼요? 이제 여왕벌 기준으로 해서 얘들이 한 1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한 5개월을 살았는데 네. 한 이제 4개월 정도 수명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때까지 좀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게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지석군을 보고 어떤 또 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독에 알러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러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 확인해야죠. 네. 이게 또 좀 사전에 지식을 좀 많이 습득한 뒤에 핸들링을 시도해 보시거나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독침은 이게 알러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요거는 되죠. 절대 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집에 곤충방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냥 이제 컴퓨터방에 곤충을 같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곤충방입니다. 큰 테이블 위에 곤충들이 있죠. 아니 진짜 이게 뭐 지금도 봤지만 우리 지석군이 정말 이게 곤충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곤충을 지금 키우고 있겠지만
지석군은 좀 어때요? 이게 좀 내가 이렇게 곤충을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산 같은 데도 자주 가고 그래. 그리고 이제 큰 고모댁이 시골 이제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어서 거기 이제 주말마다 가족끼리 놀러 가가지고 맨날 하는 게 이제 자연 보고 진짜 그런 거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곤충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찌됐든 요 이제 우리 그 7살 때부터 우리 그 지석군이 직접 생물도감을 만들었다고 해요. 야 대단하구나. 이야. 야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어릴 때 이제 진짜 키우는 거를 좀 이렇게 계속 눈으로 간직하고 싶고 기록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포토샵으로 잘했네. 넓적 사슴벌레. 야. 야 이걸 다 공부해서 그러니까요. 다 정리해 놓은 거네요. 이 프린팅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본인도. 아니 이게 이제 요즘 꿀벌 천적이 나타나면서 또 농가도 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꿀벌에 이제 질병도 있는데 이제 꿀벌에 기생하고 있는 이제 진드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말벌. 말벌이 그 맞아요. 우리나라 기존에 있었던 장수 말벌보다는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라는 말벌이 그것도 뭡니까? 이름 자체가 무섭다. 예, 이제 등이 검은 말벌이라고 해서 이제 등검은 말벌인데요. 이제 꿀벌을 이제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부터는 이제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합니다. 이야. 근데 왜 사냥을 해요? 이 말벌이 신기한 게 말벌이 이제 새끼를 키우잖아요. 새끼한테 마치 어미새가 사냥을 해서 먹이를 아기 새한테 이제 먹여주듯이 꿀벌을 잡아가서 꿀벌의 가슴 부분만 마치 닭가슴살처럼 이제 갖고 가서 말벌들 애벌레한테 먹이게 됩니다. 먹이로써요. 꿀벌의 그 가슴살만. 네, 그래서 말벌은 육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래종들이 이제 꿀벌을 많이 사냥하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뭐 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꿀벌이 죽기 때문에.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8월부터는 저도 양봉장 가면 같이 잠자리채로 이제 그 잠자리채로 잡는 수밖에 없어. 다 일일이 포획기를 설치하거나 잠자리채, 그다음에 배드민턴채로 막 이제 때려서 잡고. 배드민턴 채. 네. 그 정도로 크군요. 이렇게 자연환경 하시는 타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제 네. 배드민턴 채 들고 말벌 한번 뛰어가서 맞아, 이렇게. 맞아. 그때 그 전설의 말벌 킬러 예. 인터뷰하다가 제가 예. 갑자기 그분.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인터뷰 중간에도 갑자기 튀어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바로 죽이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양봉하는 꿀벌들이 다 죽으니까. 네, 그 한두 마리가 막 거의 막 한 통을 전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선생님도 지금 인터뷰하다가 말벌이 있다고 하면 바로 튀어. 나가야죠. 지금 잠시만요. 장수말벌이에요. 2마리 엄청 크죠? 작년에만 해도 벌쏘임 사고가 40%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체수가 그만큼 많이 또 증가한 요인이 있겠지만 개체수가 증가하는 대로 이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게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벌이 생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해지면은 생존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말벌들이 나와서 벌집을 짓게 되고 걔들이 이제 도시 지역에서 계속 말벌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더 사람들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말벌이 무엇보다 또 이게 꿀벌의 이제 천적이잖아요. 천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양봉을 하시는 양봉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또 요즘 뭐 걱정이 많으시지만 이런 말벌의 공격 때문에 통 자체가 그냥 뭐 한 개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말벌의 이제 먹이원, 즉 애벌레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벌들이 사냥을 나가서 이제 곤충을 잡아가지고 단백질 덩어리를 들고 와서 이제 애벌레를 먹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끝난 개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탄수화물, 당분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약간 백화점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양봉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벌이 양봉장에 가서 계속 사냥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벌이 줄어들면은 거기 가서 이제 꿀도 훔쳐먹고 훔쳐먹고 채집도 하시고 저 제거도 하시니까 말벌에 많이 쏘이시겠어요. 말벌의 그 먹이원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벌이 물어오는 곤충이 어떤 종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벌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뺏는 먹이가 거죠. 뭔지. 먹이를 뺏는 거죠. 와, 뭘 잡아오는지. 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장화가 아니라 등산화에다가 이제 보호복을 입고 갔는데 이 양말 사이에 벌이 들어가서 이제 쏘은 거예요. 아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지금 하던 실험이 도중에 끝나면 안 되는 실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달려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실험을 다 끝내고 이제 나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의 한 3주 정도 만에 이제 붓기가 빠졌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독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쏘임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쏘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독을 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정말 위험. 그 특히 이제 눈동자 이렇게 좀 그 독이 들어가면 상상만 해도 그냥 아찔하네요. 실명되죠. 그러니까 말벌은 독침으로 이제 네. 꽂아서 독을 쏘는 게 가장 정석인데 이제 천적이 나타났을 때 네. 독을 뿜는 것은 사실은 독을 뿜는다기보다는 경고 페로몬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페로몬이 독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상이 지금 공격 대상이다. 이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야지 동료들이 와서 그 대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표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독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에 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따갑고 예,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주석군 공부 많이 되죠 지금. 아, 아는데요. 지식이 벌써 예. 와, 그러면 교수님 저는 혹시라도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향수 같은 거 뿌리면 그 향수 냄새 맡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셉이 얘기한 대로 향수 냄새 또 이게 뭐 좀 그 말벌이나 이걸 유혹한다. 또 어두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까?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까? 사실 그 인터넷상이라든지 굉장히 말벌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오늘. 향수가 나는 제품들을 사용 안 하는 게 좋고요. 향이 나는 제품의 향. 그다음에 이제 색깔 부분에서는 그 천적의 색깔, 음. 즉 우리 이제 말벌을 포식하는 동물들이 대부분 포유 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 그다음에 뭐 담비, 오소리, 뭐 멧돼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대부분 말벌집을 파먹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천적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말벌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은색이라든지 짙은 갈색 이런 쪽에 굉장히 그 공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색깔별로 털실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뭐 노란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파란색은 자연색이다 보니까 네. 이 경계심이 거의 없고 공격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에는 거의 대부분의 말벌들이 이게 공격을 예. 그래서 향도 없어야 되지만은 가급적 밝은 색, 흰색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흰색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벌집을 밟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머리카락. 우리 헤어가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벌이 머리 쪽으로 다 달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가려주는 모자, 챙이 큰 거를 한 70%에서 80%의 1차 벌을 공격을 모자가 막아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덜 쏘이겠네요. 그렇죠. 다른 데가 쏘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다른 데가 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털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같이 가면 이제 털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쏘이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직접 연구하는 말벌 표본도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야, 이거 봐. 이게 장수말벌이 이렇게 커요. 야, 아니 여기도 지금 장수말벌이 이렇게 커요. 야, 아니 여기도 지금 엄청 큰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유 지금 우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대형 말벌을 이제 종류별로 제가 많네요, 다, 많아요. 예,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왕벌, 뭐 일벌, 숫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저번에 키웠던 김존말벌 씨가 요거잖아요. 돈말벌. 예. 그다음에 이제 외래종으로 돼 있는 이 등거운 말벌이 이제 요게 이제 예, 외래종. 외래종 말벌입니다. 등거운 말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벌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신에 굉장히 민첩합니다. 등거물 말벌이 이제 오. 외래종입니까? 예, 이게 이제 교수님이 국내 최초로 이벌을 발견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2003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예, 예. 그때 부산 지역에서 말벌 조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느 건물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벌집을 따서 벌을 보니까 처음 보는 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 남부 지역 뭐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아열대 지역에서 사는 말벌들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항 인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선을 타고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고. 예, 그래가지고 벌집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처음 그 종류를 발견하고 나서 새로운 말벌이 들어왔다고 이제 학계에도 보고를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벌이 피해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퍼지면서 지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이 벌통 주변을 날아다닙니다. 이 벌이 지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발견되는 죽은 꿀벌들. 아니 근데 이게 등거문 말벌 때문에 국내 양봉 피해 규모만 연간 2천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거문 말벌 여왕벌 한 마리를 잡으면 꿀벌 한 통을 살린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와. 이 양봉장에 이제 등검 말벌집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이제 양봉장에 날라와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매사냥 하듯이 꿀벌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 비행을 하면서 떠 있다가 꿀벌이 속도를 줄일 때 중간에서 낚아채버려요. 매번 수십 마리가 와서 계속 잡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벌통을 열어보니까 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뭐 거의 그 몰살을 시킨대요. 와, 그래서 무섭네요.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단백질인 가슴살만 뛰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머리 부분에는 단백질 근육이 없고 복부에는 내장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은 애벌레들이 받아 먹었을 때 잘못되면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가슴살만. 정말, 예, 가슴살만. 이야. 가끔 그냥 일반 소리는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데 말벌 소리는 좀 뭐 드론 소리가 난다고. 아우, 웅소리, 웅소리가. 뭐 어떤 소리가 납니까? 혹시 뭐 연구원님이 성대모사로 살짝만 좀 이렇게. 성대모사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인지. 이게 그 소리가 거의 비슷한데 울림이 훨씬 커요. 다르죠. 우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딱 지나가면 몸이 서늘해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이게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장수말벌은 이제 벌집을 공격을 하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그 턱으로 딱딱딱거리면서 그러니까. 위협수를 내요. 맞아요. 경계비. 그러면 친구들이 사회성 동물이다 보니까 특히 저는 사회적인 행동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애벌레들이 되게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벌집이 온도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집 입구에다가 일벌 한 마리가 벌집 입구에 가서 그 환풍팬처럼 그 날개를 막 흔들어가지고 바람을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벌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집 자체도 여기 보시면 저게 다 펄프입니다. 펄프. 종이에요. 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펄프로 집을 지으면 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저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방금 이게 펄프로 지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말벌이 집을 지을 때 휴지나 종이를 주면은 이게 색깔이 실제로 흰색 말벌집으로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환경에 따라서 벌집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약간 조금 더 밝은 색을 띈다거나 좀 더 어두운 색을 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의 우점하는 그런 나무들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색이 다를 수 있죠. 참 별의별 꽤 많네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야 오늘 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오늘 학교 수업 때도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이 결국은 내가 관심사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